내 세상이 산산조각 난 그 이메일을 열었을 때 서울의 아침은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 살배기 딸 하윤이는 아기 식탁 의자에서 행복하게 옹알이를 하고 있었다. 제 아빠가 단 한 통의 메시지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목은 간단했다. 새로운 시작.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다. 사진 속에는 내 5년차 남편 박민준이 있었다. 기껏해야 23을 넘지 않아 보이는 젊은 금발 여자에게 팔을 두른 채. 그들은 우리의 가평 별장 앞에 서 있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수많은 주말을 보냈던 바로 작년에 구입한 그 별장이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이메일은 그렇게 선언했다. 난 아름이랑 벌써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 이혼 서류는 우리 변호사가 보낼 거야. 싸울 생각은 마.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이건 순수한 분노였다. 내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박민준. 그 인간은 고작 이메일 한 통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우리 별장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내 사업 수익금으로 내가 지불한 그 집을.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아침밥을 가지고 놀며 행복해하는 딸을 보았다. 그리고 부엌벽에 걸린 액자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 결혼식 날의 민준과 나,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5년의 결혼 생활.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끝내기로 한 것이다. 자기보다 20살은 어린 여자와 찍은 사진과 함께 거만한 이메일 한 통으로. 나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내 손가락은 잠시 민준의 연락처 위에서 머뭇거리다가 차단을 눌렀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 간단한 2문장을 타이핑했다. 정말 확신해? 서류나 다시 꼼꼼히 확인해봐. 전송을 누르고 그의 이메일 주소도 차단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로 돌아섰다. 민준은 항상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내가 그의 경력을 지원하면서 부업으로 내 사업을 꾸려가는 그저 순종적인 아내라고 생각했다. 아마 내가 무너져 울며 재고해달라고 애원할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나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내 자산을 지키는데 순진하게 굴면서 성공적인 회사를 일구지 않았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진작 알아챘어야 했다. 조짐들은 있었다. 내가 커져가는 사업과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 무시해버린 작은 경고 신호들. 민주는 지난 3개월 동안 중요한 기업 합병건으로 일에 집중할 평화와 고요가 필요하다며 가평 별장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다. 나는 그의 커리어를 지원하면서 맨손으로 내 회사를 일으켰다. 6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게 그저 귀여운 취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 사업을 진짜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진실은 내 사업은 우리가 결혼한 이후 가치가 3배로 뛰었고 그 모든 것은 오롯이 나의 노력과 전략적 계획 덕분이었다. 가평 별장은 내 아이디어였다. 우리 가족을 위한 완벽한 휴식처. 주말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서울에서 가깝지만 진짜 탈출처럼 느껴질 만큼은 먼 곳. 나는 전액 내 회사 수익금으로 그 집을 샀다. 하지만 민주는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 이름을 명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그 전에 내 변호사를 통해 그 부동산의 실소유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문서를 작성해 두었다. 지난주 민주는 특히나 쌀쌀 맞았다. 그는 서재에서 몇 시간이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내가 그 합병건에 대해 묻자 그는 당신이 기업 재무의 복잡함을 이해하겠어? 라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지난 3년간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내가 남몰래 관리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었다. 나는 아기 의자에서 하윤이를 안아들고 아이의 달콤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이는 민준의 눈을 가졌지만 나의 결단력을 닮았다.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아이를 보니 내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윤이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했다. 나는 하윤이를 한쪽 팔에 안고 서재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몇 분 만에 나는 변호사에게 내가 별장을 구매했다는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 다음 내가 그 집에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불러왔다. 민준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예방 조치였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모든 방문, 모든 손님,
모든 배신을. 아름이는 별장에서 승리의 기쁨에 흠뻑 젖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내 이혼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영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내 비서인 이 실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대표님, 이거 보셔야 해요. 첨부된 것은 아름이라는 여자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였다.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민준과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몇몇은 심지어 가평 별장 우리 침실에서 내 옷을 입고 내 물건을 사용하며 찍은 것들이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그녀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며 번쩍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유품인 그 반지. 민준이 하윤이가 18살 생일에 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속이 메스꺼웠다. 이건 최근의 불륜이 아니었다. 하윤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었다. 8개월 전 한 사진에서 아름이는 자랑스럽게 별장 열쇠를 들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내 사랑과 함께하는 스위트 홈이온, 새로운 시작, 우리 함께 살아요. 내가 밤새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민주는 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들의 날짜는 그의 출장 일정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가 야근한다고 말했던 모든 밤, 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모든 주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그때 두 번째 충격이 닥쳤다. 내가 하윤이의 대학 자금을 위해 입금하던 공동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어제 내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었다. 조금 전 느꼈던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변했다. 나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고 그 다음은 변호사였다. 1시간 안에 나는 민준이 이 순간을 준비하며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돈을 옮겨왔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는 심지어 내 사업 계좌에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계좌들만큼은 철통 같은 계약과 분리된 은행 거래로 보호되고 있었다. 변호사와 통화하는 동안 이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더 있어요. 그녀는 아름이의 비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져온 스크린샷들을 보내왔다. 그 여자는 친구들에게 돈 많은 연상남을 낚았고 그의 지루한 아내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내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 정신이 팔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 나를 수십억 대 자산가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정보를 비밀로 붙였다. 민준이 내 사업이 그저 성공적일 뿐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내버려뒀다. 그의 자존심은 그가 내 회사의 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가 정확히 무엇을 일궈냈는지 이해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놀이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하윤이를 보았다. 걱정 마, 아가씨. 내가 속삭였다. 엄마가 아빠에게 비즈니스하는 여자를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줄게. 나는 다음 몇 시간을 정신없이 보냈다. 내 변호사 최 변호사가 정오 직전에 우리 집에 도착했다. 우리가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하윤이는 위층에서 이 실장의 보살핌 아래 낮잠을 잤다. 나는 집에 추가로 보안 요원을 고용했다. 민준이 내 이메일 답장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남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리하지는 않네요. 최 변호사가 별장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명의는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대표님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철통 같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체 기록, 계약서, 심지어 그가 직접 대표님 돈이라고 인정한 이메일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으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띄웠다. 이것보다 더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영상에는 지난 몇 달간 민준과 아름이가 여러 차례 별장에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흥미를 끈 것은 이틀 전의 영상이었다. 민준이 집에서 상자들을 계속해서 옮기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 중에는 내가 회사 수익으로 구입한 미술품 여러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회사 자산절도 미수입니다. 최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다. 그 미술품 컬렉션은 세금 목적으로 대표님 회사를 통해 구입한 거죠. 우리에게는 증빙 서류가 다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내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알지. 안 그래?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차 있었다. 네 회사 이메일이나 확인해봐. 김서연, 내 변호사들도 바빴거든. 나는 이메일을 확인했고 위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변호사들은 내 사업이 그의 전문 지식과 인맥을 이용해 구축되었다고 주장하며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다. 그들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내 회사 계정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 감사와 임시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까지 하는 거야?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내가 읽은 회사인데? 네가 읽어? 그가 차갑게 웃었다. 누가 너한테 그 모든 기업 인맥을 소개해줬는데? 누가 너를 유력 인사들에게 소개해줬지? 인정해, 김서연.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름이는 그걸 알아. 그녀는 감사할 줄 알거든. 나는 통화를 음소거하고 최 변호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이미 노트북으로 맹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잠시만요. 민준 씨, 나는 시간을 벌며 통화 음소거를 풀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짓에 대해 잘 생각해봐. 오, 난 다 생각해봤어. 하윤이 문제에 대해서도 곧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넌 네 소중한 사업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없어. 아름이는 아이들을 잘 다뤄. 예전에 부모 일도 했었거든? 하윤이를 빼앗겠다는 협박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반격하기도 전에 최 변호사가 자신의 노트북을 내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3년 전 이메일이 떠 있었다. 민준이 친구에게 보낸 내 성공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 그 여자는 내 사업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아.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 말이 맞아. 이제 그녀 회사 가치는 내 연봉보다 더 많아. 창피할 지경이야. 나는 수화기에 대고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방금 당신 변호사에게 뭘 좀 보냈어. 내 회사에 대해 더 이상 협박하기 전에 그분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글쎄, 네 이메일 보관함이 내 생각만큼 사적이지는 않다고 해두지. 네 변호사들을 물리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보낼 이메일은 내 상사에게 갈 거야. 네가 나한테 줬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기업 인맥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 전화선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끊겼다. 최 변호사가 여전히 민준의 이메일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이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지금 당장 이거 보셔야 해요. 그녀는 내 앞에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민준의 회사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초안이 있었다. 다음 달부로 그를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아름이와의 불륜 타이밍, 우리 계좌에 대한 계산된 움직임, 공격적인 법적 전략까지. 이건 단순히 나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큰 승진을 앞두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산을 확보하고 이혼으로 잃게 될 것을 최소화하려 한 것, 더 있어요. 이 실장이 다른 문서로 화면을 넘겼다. 이아름. 그 여자는 그냥 아무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대표이사의 조카예요. 나는 배를 한 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민주는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승진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조카와 관계를 꾸민 것이었다. 별장, 훔친 돈, 심지어 하윤이에 대한 협박까지. 모든 것이 CFO로서의 새로운 삶을 완벽하고 인맥 좋은 젊은 아내와 함께 시작하려는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다른 걸 찾았어요. 민준 씨가 진행 중이라는 그 기업 합병. 대표님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와 관련된 겁니다. 만약 그가 CFO가 되면 대표님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게 될 거예요. 내 주먹이 꽉 쥐어졌다. 민주는 단지 나에게 개인적인 상처를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읽어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가 서재에서 합병 서류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며 보냈던 그 모든 밤들을 생각했다. 혹시 그는 내 사업 파일을 뒤지고 있었던 걸까? 내 홈 네트워크 활동 좀 확인해줘요. 내가 이 실장에게 말했다. 내 사업 서버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집중해서요. 이 실장이 작업하는 동안 최 변호사는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이것 좀 보세요. 6개월 전 민준 씨와 아름이가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그들은 하윤이가 걷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름이가 썼다. 오빠가 CFO가 되면 우리가 가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서연이네 회사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어. 외삼촌 대표이사, 이 도와주신대. 내가 갓난 딸을 돌보는 동안 그들이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몄다는 생각에 역겨움이 치밀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허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민준의 승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평판까지도 가라앉힐 수 있는 증거의 흔적을 남겼다. 이 실장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갈랐다. 찾았어요. 민준 씨 노트북에서 대표님 사업 서버로 여러 차례 접근 시도가 있었어요.
보안을 뚫지는 못했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그건 산업 스파이 행위야.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놀이울타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끼리 인형을 가지고 노는 하윤이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름이와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잊고 있었다. 절대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최 변호사님, 나는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회사 이사회에 보낼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민준의 산업 스파이 행위 시도와 경쟁사를 겨냥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대표이사의 개입 증거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민준이 별장에서 회사 자산을 훔치는 보안 카메라 영상도 추가하고요. 아름이는요? 이 실장이 물었다. 나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이사회는 그들의 대표이사가 기업 스파이 행위를 돕기 위해 가족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사회에 이메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가평 별장 보안 시스템의 알림으로 울렸다. 민준이 돌아왔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 아름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삼촌인 대표이사도 함께였다. 그들은 상자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물건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잠깐만요. 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먼저 저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죠. 보안 카메라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거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디오도 수정처럼 맑았다. 민준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기능이었다. 그들은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축하하고 있었다. 미래의 CFO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민준에게 잔을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내 아름다운 조카를 위하여. 김서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민준이 웃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사회에서 제 승진을 발표할 거고 오후쯤이면 우리 법무팀이 감사 목적으로 그녀 회사 계좌를 통제할 겁니다. 한 달 안에 그녀 사업은 같이 없게 될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름이가 끼어들었다. 그 여자는 별장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역외 계좌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떨까? 나는 얼어붙었다. 이 실장, 무슨 역외 계좌? 이 실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몇 분 후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찾았어요. 민준 씨가 몇 달 전부터 공동 계좌에서 역외 계좌로 돈을 빼돌렸어요. 하윤이 대학 자금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거의 3억 원을 빼돌렸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였다. 민주는 단지 나를 떠날 계획이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우리 가족의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것이다. 별장 드라마는 그의 더 큰 계획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때 대표이사가 내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말을 했다. 서연이네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합병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그녀의 시장 점유율은 우리 자회사들 사이에 나뉘게 될 거고 그녀의 그 골치 아픈 윤리적 경영 모델은 기억 속에나 남게 되겠지. 내 회사는 단순히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지속 가능한 방식과 공정한 노동에 대한 우리의 헌신으로 그들의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건 민준의 승진이나 불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일군 모든 것이 그들의 사업 방식을 위협하기 때문에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메일 보내세요. 내가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더 추가해요. 백업 서버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는 하윤이 생일이에요. 보험이라고 표시된 파일을 첨부하세요. 최 변호사는 파일을 열자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내가 민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수집한 그의 회사에서 있었던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한 수년간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험으로 보관해왔다. 실제로 필요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대표님, 이 실장이 화면을 응시하며 말을 끊었다. 민준 씨가 방금 가평에서 우리 회사 서버에 다시 접속하려고 시도했어요. 점점 다급해지고 있네요. 나는 카메라를 통해 민준이 내 서재로 자리를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내 책상에 앉아 아마도 내 사업 계좌를 다시 해킹하려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IT팀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짜 포털을 만들어 놓았다. 들여보내줘요. 내가 이 실장에게 말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둬요. 왜냐하면 약 10분 후에 그 이사회 이메일이 발송될 거고 그들의 카드집은 통째로 무너져 내릴 테니까. 최 변호사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메일 준비됐습니다. 보낼까요? 나는 보안 영상 속 상상 속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민준, 아름, 그리고 대표이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보내세요.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최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낸 지 몇 분 만에 대표이사의 전화가 울렸다. 보안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가 내가 추측컨대 이사회의 즉각적인 반응일 내용을 들으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긴급 회의라니 무슨 소리여. 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누가 무슨 증거를 보냈다는 겁니까? 민준이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마도 이메일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서버? 그녀가 알고 있었어. 서연이가 내가 접속하려는 걸 알고 있었어. 이제 더 재밌어질 거야. 나는 최 변호사에게 속삭이며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기다려봐. 때마침 아름이의 휴대폰이 알림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그녀의 비공개 페이스북 메시지들을 모든 이사회 멤버에게 보낸 것이다. 그녀가 민준이 기업 정보를 훔치는 것을 도왔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메시지들을. 보안 카메라는 그들의 축하가 공포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다. 대표이사는 전화기에 대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민준은 미친 듯이 노트북을 닫으려 했으며 아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스카라가 얼굴 아래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경찰차들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별장으로 들어섰다. 알고 보니 산업 스파이 행위와 금융사기는 심각한 범죄였던 것이다.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하윤이를 안아들고 카메라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았다. 저것 봐 아가씨. 저게 바로 네 엄마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란다. 영상이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여전히 그 집이 자기 것이라고 소리치며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 여파는 어마어했다. 24시간 안에 민준과 대표이사는 모두 해고되었다. 이사회의 조사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 내 회사에 대한 음모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사기 관행까지도. 아름이의 산업 스파이 행위 가담은 그녀의 막 싹트던 인플루언서 경력을 파괴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역의 계좌는 동결되고 조사를 받았다. 민준이 훔친 모든 돈은 이자와 함께 반환되었다. 별장은 알고 보니 회사 자산을 훔치려 한 시도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명의는 원래 있어야 할 곳, 바로 내 이름으로 이전되었다. 민준은 사과하려고 애썼다. 자신이 어떻게 이성을 잃었는지, 권력과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현혹되었는지에 대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는 명확했다. 그는 자신이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이상을 잃었다. 그의 산업 스파이 행위 증거는 그가 다시는 금융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회사의 윤리적 경영 모델은 그 스캔들 이후 훨씬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우리는 민준의 회사가 지배했던 시장으로 확장했다. 우리의 진실성에 대한 명성은 전통적인 기업의 신뢰를 잃은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이제 하윤이와 나는 주말을 가평 별장에서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가끔 테라스에 앉아 아이가 노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 사진과 함께였던 민준의 거만한 이메일이 생각난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몰락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었을 뿐이다. 참고로 나는 그 이메일을 간직하고 있다. 내 사무실에 액자로 걸어두었다. 자신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스스로 일궈낸 여자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